안녕하세요. 대우에서 자동차 산업과 2차 전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전달해드리는 한중입니다. 자, 오늘 삼보모터스 함께 보도록 할 건데, 삼보모터스가 오늘 강보합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시점 0.39%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다소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라던가 아니면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조정을 받고 있지만 조정을 받지 않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바로 하이브리드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최근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유독 삼보모터스만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나도 하이브리드 관련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시장의 관심도가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삼보모터스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시장에서는 그 하이브리드 관련주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올 때 큰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 매출 비중이 크지 않아서인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사실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함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하이브리드 관련주가 코리아 FT 대장이죠. 코리아 FT 코리아 FT랑 그리고 이 세방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이제 두 개의 기업들을 제가 촬영을 하긴 했는데 삼보모터스도 함께 좀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어차피 준비한 자료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가 HEV 이 하이브리드 카를 봐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랑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서 다른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 여러분들이 몰랐었던 부분들을 제가 얘기를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가 저번 주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슈가 나왔었는데 그 관련돼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간단하게 또 체크를 해볼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삼보모터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잠깐 좀 체크를 해볼 건데 차트를 체크를 해보시면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이 하이브리드 관련주들은 좀 주가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유독 삼보모터스만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지 좀 체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적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상승 여력이 나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죠. 이전에 이제 23년도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주가 상승이 나올 때 함께 일부 상승한 모습은 보였지만 최근에는 좀 시장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이 삼보모터스도 함께 봐야 되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삼보모터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삼보모터스가 지금 하이브리드 관련주로 엮여 있는 이유가 이 지난해 9월 달에 주요 고객사로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와 그리고 순수 전기차 관련 23종에 대한 수주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 하이브리드용 플레이트 부품을 312억 원 정도 수주를 받은 상황인데 현대기아차가 사실 주요 고객사죠.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한테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기업들도 이 전기차로 바로 전환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 전기차 관련 쪽에서 수요 부진이 계속해서 이어짐에 따라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 투자금을 늘리겠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이제 납품을 진행을 하는 이 하이브리드용 플레이트 부품을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삼보모터스도 그 관련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만 그 부분들이 아직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은 사실 개인들의 물량이 가장 압도적이긴 합니다. 다만 뭐 대신증권이라던가 뭐 교보증권 쪽에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일단은 메이저 수급 자체를 이 개인 수급과 그리고 대신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증권 쪽에서 과연 현재까지 계속해서 진행했던 이 매매 물량을 매도로 이제 전환을 하는지, 아니면은 매수세를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를 또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6개월간 매도가 계속해서 나왔던 곳은 현대차 증권입니다. 좀 아이러니하네요. 거래처가 이제 현대기아인데 현대차 증권 쪽에서 매도가 일부 나왔네요. 그래서 그게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관성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 이렇게 보이네 해서 말씀을 드린 거지 연관성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매도를 주도했던 증권사는 현대차 증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를 주도한 거는 대신증권 쪽,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 이렇다 할 이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메이저 수급 자체는 아직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증권이 물량을 좀 꾸준히 늘려가는지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래대금도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제가 몸에 가려져서 안 보이실 텐데, 지금 여기가 이제 거래대금 라인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거래대금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게 없죠. 거래량도 뭐 하루에 10만 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어야 되고, 이 뭔가 삼보모터스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이슈라던가 이런 게 좀 하나 나와줘야지만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삼보모터스 역시나 하이브리드 관련주인 거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아의 이 인베스터데이 이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4월 5일날 나온 기사고요. 내용을 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기아차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에 따른 이 하이브리드 차와 그리고 EV 대중화 모델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30년 중장기 사업 전략을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아는 EV, 이 전기차 수요 성장세 둔화를 이 하이브리드 모델 라인업 강화와, 이 부분이 사실 가장 중요하겠죠. 이 하이브리드 차량의 모델 라인업을 강화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좀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전기차 대중화 모델 투입을 통해서 상세를 진행을 하겠다. 결국에는 이 수요 둔화에 따른 거를 이 전기차 모델 라인업 강화와 그리고 대중화 모델을 추가적으로 이제 모델을 투입을 함으로써 이 수요 부진에 따른 그 부분을 상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전기차 시장 성장 속도가 줄어들 것을 예상을 하고, 이 하이브리드카 차종 라인업 강화에 대안을 제시를 한 상황이고, 지난해 출시된 카니발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해서 올해 6종, 그리고 2026년도에는 8종, 2028년도에는 9종 등 주요 차종의 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하이브리드카 모델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차를 좋아했던 분들이 전기차로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라는 이 캐즘 구간에서 하이브리드 카를 선택할 수 있게끔 그 선택의 폭을 늘린다라는 거겠죠. 이게 투자 전략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2024년 37만 2천 대 판매 비중 12%에서 2028년 80만 대 비중 19%까지 이 하이브리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전기차 대중화 모델 예상 판매는 2024년 13만 1000대, 그리고 2025년 26만 3000대, 2026년 58만 7000대로 전체 전기차 판매 비중의 66%를 목표로 삼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 하이브리드 카에 대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투자가 지속적으로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전기차 관련해서 수요는 둔화되고 있지만 이 전기차 자체의 생산량을 줄이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대중화가 되어 있는 차량에 대해서 전기차 모델을 생산함으로써 사람들의 선택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좀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게끔 그런 전략적인 영업 방식을 가져가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보모터스는 이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렇게 성장세가 좀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내용들이 삼보모터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인데 시장에서는 반영을 그렇게 크게 안 하고 있네요. 일단은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장에서 아예 이 삼보모터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구상해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 과대낙폭 가격대를 좀 살펴보면은 엔벨로프 하단선인 이 밑에 선이 아직 주가와 계율이 좀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 CPI 발표로 인해서 지수가 밀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되는 리스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관망세가 유지가 되면서 일부 실적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관련해서 전방 산업들이 이제 부진하고, 이 LG 에너지솔루션도 이제 1분기가 좋지 못하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선반영되는 리스크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부분들의 악재가 요소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이제 선반영이 되었을 때, 이후에 반등이 됐을 때 상단 밴드는 6,350원 정도 체크를 좀 해두시면서 대응 전략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